일본은 한국과의 국제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미국을 활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볼턴 회고록을 통해서 국내에 알려진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하게 미국과 일본이 밀실해서 한국의 불리한 방향의 의견을 도출해냈다는 의심은 존재했습니다만 볼턴의 회고록을 통해서 일부지만 미일 관계가 의심받던 정황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국에 가장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미일 간의 움직임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됩니다. 이 사안은 지난 6월 말에 일본의 지지통신에서 미국은 일본에 대한 지지를 WTO에서 명백히 했다는 기사를 통해서 한 차례 보도한 바 있습니다만 당시엔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되었는데 WTO의 홈페이지에 관련 대화 내용이 공식적으로 공개되면서 한일 간의 WTO 소송에서 미국이 일본 편을 들고 있다는 인상을 충분하게 주고 있어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미국은 일본의 안보 조치는 WTO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일본 측에 힘을 싣는 발언인 만큼 앞으로 한일 간 WTO 분쟁에서 변수로 작용할지 논란이 되는데요. 이것은 지난달 29일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WTO 분쟁 해결기구 DSB 정례 회의에서 미국 측은 오직 일본만이 자국의 본질적 안보에 필요한 조치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출 규제가 한 국가의 안보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3국인 한국이 WTO에 제소하거나 WTO가 이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충분히 일본 편을 들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닌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국의 이번 제소가 70년간 피해온 안보 관련 사안 불개입 입장을 곤란에 빠뜨리고 WTO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또한 이러한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WTO의 잘못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판결로 인해 일부 WTO 회원 국가들이 국가 안보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예까지 들어가면서 한국의 WTO 제소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말한 것처럼 미국은 한국의 WTO 관련 수출 규제에 관해서 일본을 지지하고 있다고 판단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당장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WTO 수출 규제는 한국의 중추 산업인 반도체를 겨냥했으며 그 원인이 강제징용 판결로 인한 정치적 보복으로 이뤄진 불법이라고 강조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런 정황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미국이 다소 불분명한 안보를 이유로 반대를 했다는 것이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황당한 것입니다. 특히 수출 규제 문제는 한일 간 매우 첨예한 문제인 것인데 여기에서 미국이 누구 편을 든다는 것은 양국의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문제임을 미국도 잘 알기에 지금까지 미국은 한일 간의 중립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면서 대화로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런 입장을 내세운 것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선 미국은 한국이 안보 관련 물질을 북한과 이란에 수출했다는 일본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는 시각입니다. 일본은 한국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을 방치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지적했으며 한국의 수출 규제 전략 물자가 북한에 보내져 화학무기로 돌변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해온 바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일본 주장을 수용하여 안보 문제 관련해서는 한국의 수출 규제가 부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아전 인수격입니다. 일본산 레이더나 각종 부품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서 발견되는 등 일본 기업이 북한의 핵시설 혹은 핵무기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으며 그렇게 따지면 일본도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의 주장은 일본은 눈 감아주고 한국에만 반대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 역시 안보를 이유로 수출 규제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유독 한국에만 일본 당국이 이러한 굴레를 씌웠다는 것인데 이것은 공정한 무역 거래를 골자로 한 WTO 규범을 일본 당국이 무시하고 있으며 또 미국은 이러한 일본을 편들어줬다는 것이 당황스러운 국면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년 7월 일본이 수출 규제를 자행했을 때 미국이 사전에 알고 용인해줬다는 의견이 다시 등장합니다. 당시 일각에서는 미국은 수출 규제를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아베 총리가 수출 규제를 지시하기 이전에 미국과 충분하게 논의가 이미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측에 불과하다는 소문으로 여겨 넘어갔었는데 지금 미국의 태도를 보면 일본의 수출 규제를 작년에도 옹호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당시 업계에서 나온 것으로 미국도 한국의 반도체 사업이 약화되면 미국이 자국의 업체들을 키울 수도 있는 등 오히려 호재로 여길 수도 있는 데다가 일본이 한국이 중국 등의 반도체를 공급한다고 부추겨 미국은 중국이 못마땅한 상황이니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이 계속 한국과 중국을 관련짓는다는 것인데 일본은 최근 한미 간에 중국을 이슈로 계속해서 미국이 한국의 의도를 의심케 한다는 것으로 실제 일본 언론에서 이와 관련한 보도는 자주 나왔습니다. 한국이 G7에 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나오자 일본은 즉각 미국 측에 연락하여
한국은 친중이고 중국과 가깝게 지내는 나라를 친서방 네트워크인 G7에 들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규제에 관한 주장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한국은 중국의 반도체를 다수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며, 여기에 미국이 우려하는 북한 등에도 전략 물자가 한국을 통해 들어간다며 미국을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에는 볼턴과 같은 일본과 오랫동안 밀실의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라인들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그들을 통해서 이번 수출 규제도 미국이 일본에 힘을 싣도록 하는 발언을 했다는 추측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소위 약발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발언을 통해서 자칫 한국이 명백히 승리할 요건을 갖출 WTO 수출 규제 소송이 흔들리고 일본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국면으로 바뀌겠냐는 점이 한국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선 이에 관해서 우리 정부는 미국이 이번 발언이 일본이라는 특정 국가를 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조치를 WTO가 심리할 수 없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밝힌 것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은 오래전부터 국가안보 관련 무역 분쟁을 WTO가 심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이번 회의에서도 한 발언도 그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며 한일 수출 규제라는 특정 사안에 대해 일본 편을 들거나 지지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말했어도 소송 자체는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이 WTO 공식회의 석상에서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한일 수출 규제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미국이 일본을 지지한다고 표명하고 한국의 WTO 제소 대신 정책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라고 압박한 것이라며 WTO를 통한 대일 압박에 중대한 변수가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공식회의 석상에서 미국이 특정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한 것은 기존의 움직임을 넘어서 직접 개입하려는 의도라며 자국 안보와의 관련성을 주장하면서 한일 간 소송에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분명히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관해서 예전부터 미국이 WTO에 분담금을 가장 많이 내고 있고 최근 WTO 상소심판 임명을 거부하는 등 WTO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에 WTO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며 논의되어 온 바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수출규제 소송에서 일본 편에 서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 적지 않은 리스크라고 봐진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수출규제만큼은 승산할 것이다 라고 낙관을 해왔는데 미국이라는 최대 변수가 떠오르면서 일본의 망무한의식 수출규제가 유지될 가능성도 커졌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이 이런 모습을 과거 후쿠시마 수산물 소송에도 보였다는 의견도 등장합니다. 과거 미국의 무역 대표부가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거부한 것은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일본의 의견을 그대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오바마 정부에서 일본과 손잡은 미국 당국이 한국을 압박해왔던 상황이 있었고 나름 한국이 심각하게 받아들였지만 결과는 한국의 승리였습니다. 미국은 일본에 그저 한마디만 거들어 준 것이지 실제 WTO 소송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립 서비스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옥수수를 많이 사줬고 미국 국채도 가장 많이 보유해주는데 그 정도는 호의라는 것이고 실제 WTO 소송에서는 한국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주장에도 무게가 실리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이 등장한 것은 부담이나 결국엔 일본이 뒷목을 잡게 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도 큰 것입니다. 과거 오바마 정부를 힘입은 일본은 지금보다 더 기세 등등했으나 결과는 사상 최초의 한국의 WTO 소송 역전패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고 일본이 예측하기도 어려워 애를 먹습니다. 아무튼 무슨 맥락에서 갑자기 미국이 등장했는지는 모르지만 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에 깜짝 놀란 기업들의 다급한 행동들이란 주제로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본의 한국 반도체 주요 물자 수출 규제로 인한 대응으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된 불매운동이 매우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불매운동의 속도가 매우 빠른 데다가 더 큰 문제는 범위도 매우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영업해오던 일본 회사들이 큰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선 유니클로의 경우 한국 유니클로에서 롯데그룹 하반기 사장단 회의를 마친 후에 추가 사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니클로는 불매운동이 장기간으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발언이 나와 여론의 문매를 맞자 한 차례 사과를 했지만 이렇게 추가 사과를 검토한 배경에는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는 지적과 일부 네티즌들은 급속한 매출 급감이 원인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매출이 감소한 원인 때문인지는 몰라도 유니클로가 세일 기간을 일주일 정도 연장한 것 같다면서 실제 매장에 가보면 예전보다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급감한 것은 맥주도 마찬가지인데요. 마트나 편의점 등의 통계로 보면 40% 이상 일본 맥주 매출이 감소했는데, 한 주류 회사에 근무한다는 네티즌은 블라인드와 같은 익명 창구를 통해서 최근 전 사원이 각자 일본 맥주를 한 박스씩 사주기를 바란다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수입사 본사에서 공문이 왔다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소위 제품 밀어내기를 할 정도로 매출이 급감했다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재고가 산더미같이 쌓여가고 반품도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소진해야 하는 상황이 나오기 시작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죠. 이마트와 같은 대형마트에서는 맥주뿐 아니라 라멘이나 일본산 소스, 조미료 등도 매출이 급락해서 불매운동 제품군이 확산되고 있다며, 불매운동이 예전과는 다르게 일본산 제품을 찾아내고 공유하는 과정이 SNS 등에 확산된 게 원인이라 합니다. 여행업계에서는 그 징후가 매우 뚜렷한데요. 하나투어는 1,100명 평균 예약률에서 8일 이후에는 500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고, 모두투어는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는데, 예약률이 절반 이상 감소한 것도 큰 타격이지만 현재는 기존의 예약자들이 취소하는 경우도 절반 가까이 되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파크 투어, 위메프 등에서 실제 일본 항공권 취소율이 평소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일본이나 국내 수입사 혹은 합작사 등에서 전혀 이러한 국면을 예상하지 못했고, 기본적으로 반일 감정이 있음에도 한국은 오히려 아베 집권 이후에 여행객이 크게 늘었고, 일본 브랜드들도 더욱더 많이 팔렸기 때문에 한국은 이런 리스크는 상관없는 무풍지대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협력사 혹은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과감한 투자를 했고, 일부 매장들은 백화점의 주요한 자리 등을 차지하거나 거액의 임대료를 지불했고, 일정 부분 대출을 받아 한국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지 않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의 수많은 매장들 혹은 투자해놓은 협력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게 되었다며, 현재는 어떠한 조치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한일 간의 외교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의원 선거 이후에 과연 이러한 흐름이 바뀌게 될지, 아니면 더욱 강공으로 일본에서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베는 14일 기자회견에서 IOC와 협력해서 도쿄올림픽을 무사히 예정대로 개최하겠다 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결국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번복할 것을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아베는 지금 1년 연기하는 것에 미련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내년 9월이 임기 만료인 아베는 2021년 올림픽 성공 개최를 명분으로 일본 국민들의 일치 단결을 요구하는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밀어붙일 것이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물론 지금 당장의 도쿄올림픽 완전 취소라고 하는 끔찍한 사태를 일단 미루고 보자는 심정이 클 거고요. 그러나 지금 일본 내부에서는 차라리 완전 취소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연기하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 아베는 절대 연기를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강하다고 합니다. 특히 올림픽을 준비하는 대회 관계자들에게는 1년 연기는 있을 수가 없는 최악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연기를 한다면 엄청난 문제들이 쏟아질 것이고, 그 경제적인 손실과 피해는 지금까지 들어간 3조엔보다 적지는 않다는 거죠. 특히 문제 해결을 위해 들어가는 행정력의 낭비는 눈에 보이지 않는 3조엔이라네요. 선수촌의 경우 23개 동의 5,600가구의 아파트인데 이미 대다수가 판매가 되었고, 대회가 끝나고 수리기간을 거쳐서 입주할 계획이었습니다. 거주 중인 주택을 팔고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세대도 상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연기를 하게 되면 모두가 보상의 대상이라는 거죠. 또 현재 대회를 진행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다시 확보해야 하는데, 메인 프레스 센터가 자리하고 있는 도쿄 빅사이트의 경우에는 전시회 일정의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대형 전시장을 1년 후에 다시 몇 달 동안 비어서 빌린다는 것은 일본 경제와 업계에 또 다른 위험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미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에게 막대한 보상금은 당연하고요. 또 현재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의 직원 수는 약 3,000명이 넘어서고 있는데 이들의 인건비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년이라는 기간을 위해 해고와 재고용은 애초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엄청나다고 합니다. 또 문제는 천여 명의 정부와 지자체에서 파견 나온 직원과 협력업체의 파견직인데, 이들을 1년 동안 묶어둬서 경력이나 승진에 불이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약 8만 명의 대외 자원봉사자와 3만 명의 지역 자원봉사자들은 새로 선발하고 교육해야 하는데, 다시 봉사 조직을 꾸려나가는 일도 보통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이미 판매한 대회 티켓의 환불 문제입니다.
티켓 수익은 900억엔, 약 1조 300억 원으로 잡혀 있는데 환불하고 나면 수입은 제로가 되면서 엄청난 사무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취소했을 경우에 경제적 손실이 88조 원이라고 하지만 연기하는 경우에도 그 못지않은 금액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즉 연기가 결정되면서 수입은 전혀 없고 앞으로 줄줄이 지출과 손실과 행정력 낭비가 생기는 것이고 이렇게 연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도무지 계산이 안 되는 엄청난 금액일 것입니다. 이 와중에 일본 언론들은 계속된 후속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기도 하고 경기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연기냐 취소냐로 대외 관계자들과 일본 국민들은 숨이 막힐 것 같은 하루